요양원 목욕실에서 일어난 작은 사고가 한 노인의 평생 숨겨온 상처를 드러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낡은 장난감 자동차, 부러진 작은 바퀴 하나. 그것을 본 75살 정혜권 어르신은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표정으로 절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평생 손에서 놓지 않았던 빨간색 미니카는 사실 15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아들의 유품이었고, 그 아들의 죽음 뒤에는 아버지의 폭력과 후회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우리는 그분이 분노의 화신이 아니라 죄책감에 갇혀 사는 한 아버지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시작해 볼까요? 정혜권 어르신이 우리 요양원에 입소한 건 한 달 전이었어요. 첫날부터 난리였죠. 휠체어를 타고 있었지만 오른손 힘은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입소 서류를 작성하는데 갑자기 책상을 내리치면서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 왜 와야 되는데? 집에 갈 거야. 며느리분이 진땀을 빼며 달래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어르신 왼손에 꼭 쥐고 있는 빨간색 장난감 자동차였죠. 낡고 페인트가 벗겨진 미니카인데 아무리 화를 내실 때도 그것만은 절대 놓지 않으셨어요. 저는 10년째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지만 정혜권 어르신처럼 어려운 분은 처음이었어요. 식사를 도와드리려 하면 숟가락을 던지고 약을 드리려 하면 약봉지를 찢어버리고 한 번은 목욕을 도와드리려는 남자 요양보호사 얼굴을 때리기도 했죠.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뭘 했는지 알기나 해. 어르신이 자주 하시는 말이었어요. 마치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듯이 말씀하셨지만 정작 면회 오는 사람은 며느리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내분인 오미정 할머니가 처음으로 면회를 오셨어요. 복도 끝에서부터 망설이시다가 겨우 병실 문을 여시는데 손이 떨리고 계셨어요. 여보, 나예요. 정혜권 어르신이 아내를 보자마자 손을 들어 올렸고 오미정 할머니는 반사적으로 뒤로 물러났어요. 그 순간 저는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죠. 면회가 끝난 후 오미정 할머니를 복도에서 만났어요. 할머니는 울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네. 아니, 사실 안 괜찮아요. 평생을 맞고 살았거든요. 오늘도 올까 말까 한참 고민했어요. 며느리가 억지로 데려오지 않았으면 안 왔을 거예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정혜권 어르신이 가정폭력 가해자였다는 걸요. 그날 밤 저는 야간 근무를 하면서 정혜권 어르신 방을 지나가다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요. 제희야. 아빠야. 미안하다. 이거 봐. 내가 좋아하던 자동차야. 어르신이 미니카를 손가락으로 굴리며 혼잣말을 하고 계셨어요. 제희가 누군지 궁금했지만 그날은 그냥 지나갔죠. 다음 날 오미정 할머니가 다시 면회를 오셨어요. 이번에는 큰 봉투를 들고 오셨는데 안에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어르신, 이거 제희 사진이에요. 보고 싶다고 하셨다면서요. 정혜권 어르신이 사진을 받아들자마자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거친 성격의 어르신이 우는 모습은 충격적이었죠. 제희야. 아빠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오미정 할머니가 한숨을 쉬며 저를 보셨어요. 우리 아들이었어요. 15년 전에 죽었죠. 그제야 미니카의 정체를 알게 됐어요. 죽은 아들의 유품이었던 거죠. 그런데 며칠 뒤 요양원에 경찰이 찾아왔어요. 정혜권 어르신 관련 조사를 하러 왔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 15년 전 아들 제희의 죽음과 관련해서 재조사를 한다고 했죠. 경찰이 어르신께 질문을 했어요. 정재혜 씨가 돌아가신 날 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정혜권 어르신이 갑자기 미니카를 더 세게 움켜쥐었어요. 그날 내가 술을 마셨어요. 제희가 말대답을 해서 유리잔을 던졌죠. 그 다음은요? 애가 울면서 나갔어요. 비가 오는데.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경찰이 메모를 하며 물었어요. 혹시 제희 씨가 나간 후에 따라 나가셨습니까? 정혜권 어르신이 침묵했어요. 오미정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따라 나가지 않았어요.
계속 술만 마셨죠. 저는 제이 찾으러 나갔는데 이미 경찰이 돌아간 후 정혜권 어르신은 더 불안정해졌어요. 밤마다 악몽을 꾸며 소리를 질렀죠. 제희야, 거기 가면 안 돼. 차 조심해. 어느 날 새벽 정혜권 어르신이 침대에서 떨어졌어요. 미니카를 찾으려다 균형을 잃은 거였죠. 제가 달려가 보니 어르신이 바닥에 엎드려 미니카를 찾고 계셨어요. 어디 갔어? 제이 자동차가 어디 갔어? 어르신, 여기 있어요. 제가 드릴게요. 미니카를 받아든 어르신이 갑자기 제 손을 잡았어요. 이거 알아요? 제이가 5살 생일에 내가 사준 거예요. 처음으로 아빠가 사준 선물이라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폭력적인 아버지였지만 한때는 아들에게 선물도 사주는 아빠였던 거죠. 그런데 정말 문제가 터진 건 일주일 뒤였어요. 목욕 서비스 날이었죠. 신입 요양보호사가 정혜권 어르신을 목욕 의자로 옮기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어요. 어르신 주머니에서 미니카를 꺼내 잠시 침대에 놓으려던 순간 손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뜨린 거예요. 딱 하는 소리와 함께 바퀴 하나가 부러져 나갔습니다. 정혜권 어르신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어요. 그리고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부러진 미니카를 바라봤죠. 안 돼. 이건 제이 거야. 제이가 마지막까지 들고 있던. 어르신이 휠체어에서 일어나려 했어요. 당연히 일어설 수 없었지만 필사적으로 몸을 움직였죠. 고쳐줘. 당장 고쳐줘. 이거 없으면 제이가 나를 용서 안 해. 목욕을 마치고 방으로 돌아온 어르신은 완전히 패닉 상태였어요. 부서진 미니카를 가슴에 안고 흐느꼈죠. 그때 오미정 할머니가 들어오셨어요. 여보, 진정해요. 그냥 장난감이잖아요. 장난감이 아니야. 이건. 정혜권 어르신이 처음으로 큰 소리로 울었어요. 내가 제이를 죽였어. 내가 때려서, 내가 유리잔을 던져서. 애가 도망간 거야. 그런데 이것마저 부서지면 제이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 같아. 오미정 할머니도 울기 시작했어요. 당신도 알고 있었구나. 당신 잘못이라는 걸. 매일 밤 꿈에 나타나. 제이가. 아빠 왜 그랬냐고, 왜 날 때렸냐고 물어. 대답을 못하겠어.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그날 밤 정혜권 어르신의 상태가 악화됐어요. 열이 나고 호흡이 거칠어졌죠.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진찰했는데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한 증상이라고 했어요. 어르신, 마음을 편하게 가지셔야 해요. 편하게? 내가 어떻게? 아들을 죽인 아비가 어떻게? 그때 오미정 할머니가 무언가를 꺼냈어요. 오래된 편지였죠. 여보, 이거 봐요. 제이가 죽기 전에 쓴 편지예요. 당신한테 주려고 했는데 그날 밤 일이 터져서. 정혜권 어르신이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어요. 아빠, 저 제희예요. 아빠가 술 마시면 무서워요. 하지만 술 안 마실 때는 좋은 아빠예요. 제가 5살 때 사준 자동차 아직도 갖고 있어요. 아빠가 처음으로 사준 선물이니까요. 아빠, 술 좀 그만 마셔요. 그러면 우리 가족 행복할 수 있어요. 편지를 읽는 내내 정혜권 어르신은 몸을 떨었어요. 제희가 날 용서하려고 했구나. 그런데 나는. 그날 이후 정혜권 어르신은 많이 변했어요. 여전히 부서진 미니카를 들고 있었지만 더 이상 폭력적이지 않았죠. 오히려 너무 조용해져서 걱정될 정도였어요. 며칠 뒤 뜻밖의 방문객이 왔어요. 제희의 중학교 친구라는 청년이었죠. 안녕하세요. 저 제희 친구 김민수예요. 제희 아버님 맞으시죠? 정혜권 어르신이 놀라서 청년을 봤어요. 제희 친구? 정말? 네. 제이가 항상 아빠 이야기를 했어요. 술만 안 마시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빠라고요. 정혜권 어르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제희가 그런 말을 했어? 네. 그리고 이것도 갖고 왔어요. 민수가 꺼낸 건 사진이었어요.
제이가 미니카를 들고 웃는 사진이었죠. 제이가 이 자동차 정말 아꼈어요. 아빠가 사준 거라고 자랑했죠. 저희들은 제이가 그 자동차 때문에 여자친구도 안 사귄다고 놀렸는데 정혜권 어르신이 사진을 보며 흐느꼈어요. 민수야, 제이가 아빠를 미워했을까? 아니요. 제이는 아빠를 사랑했어요. 그날도, 사고 나던 날도 아빠한테 편지 전하러 가는 길이었대요. 그 말에 정혜권 어르신이 놀랐어요. 편지를? 나한테? 네. 화해하고 싶다고. 아빠한테 말하고 싶은 게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민수도 눈물을 흘렸어요. 그날 비가 너무 많이 왔어요. 제이가 급하게 뛰어가다가 정혜권 어르신이 부서진 미니카를 더욱 꽉 쥐었어요. 내 잘못이야. 내가 그날 화를 안 냈으면, 유리잔을 안 던졌으면. 민수가 어르신 손을 잡았어요. 어르신, 제이는 어르신을 용서했을 거예요. 제이가 그런 애였어요. 민수가 돌아간 후 정혜권 어르신은 오미정 할머니에게 말했어요. 여보, 미안해. 당신한테도 제이한테도. 내가 정말 못된 인간이었어. 오미정 할머니가 처음으로 남편 손을 잡았어요. 이제라도 알았으니 됐어요. 제이도 하늘에서 기뻐할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 정혜권 어르신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심장마비였죠.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생명은 건졌지만 상태가 위중했어요. 중환자실에서 정혜권 어르신은 계속 제이를 불렀어요. 제희야, 아빠가 가고 있어. 조금만 기다려. 오미정 할머니가 남편 손을 잡고 말했어요. 여보, 아직 가면 안 돼요. 우리 제이 기일도 지키고 가야죠. 제이 기일. 다음 달이에요. 그때까지는 버텨야죠. 정혜권 어르신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기일은 지켜야지. 제이한테 제사라도 올려줘야지. 기적적으로 정혜권 어르신은 회복했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죠. 부서진 미니카를 보며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는 게 일과의 전부였어요. 제이 기일이 다가왔을 때 정혜권 어르신이 저에게 부탁했어요. 요양보호사님, 제가 제이 무덤에 가고 싶은데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원장님 허락을 받아 저는 어르신 부부를 모시고 납골당에 갔어요. 제희의 납골함 앞에서 정혜권 어르신은 무릎을 꿇었어요. 제희야, 아빠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어르신이 부서진 미니카를 납골함 앞에 놓았어요. 이제 내 것이야. 아빠가 부서뜨렸지만 그래도 내가 좋아하던 거니까. 오미정 할머니도 울며 말했어요. 제희야, 아빠가 많이 변했어. 이제 술도 안 드시고 폭력도 안 써. 정혜권 어르신이 납골함을 어루만졌어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좋은 아빠가 될게. 거기서 지켜봐줘. 납골당에서 돌아오는 길에 정혜권 어르신이 제게 말했어요. 이제 미니카는 제희한테 돌려줬으니 저도 편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르신, 그런 말씀 마세요. 아직 사실 날 많으세요. 아니에요. 제이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이제 가서 제대로 사과해야죠. 요양원에 돌아온 후 정혜권 어르신은 다른 입소자들과도 대화를 시작했어요. 특히 손자를 키우다 온 할아버지와 친해졌죠. 나도 아들이 있었어요. 못된 아비 때문에 일찍 갔지만 자식 먼저 보내는 게 제일 힘들죠. 내 잘못이에요. 내가 제대로 된 아버지였으면. 다른 할아버지가 어르신 어깨를 두드렸어요. 과거는 바꿀 수 없어요. 이제라도 좋은 사람이 되면 되죠. 정혜권 어르신이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야겠죠. 제이가 그걸 바랄 거예요. 어느 날 오미정 할머니가 큰 상자를 들고 왔어요. 여보, 이거 봐요. 제이 물건들이에요. 그동안 못 버리고 있었는데. 상자 안에는 제희의 학용품, 옷, 그리고 또 다른 장난감들이 있었어요. 정혜권 어르신이 하나하나 꺼내보며 울었죠. 이건 제이가 초등학교 때 쓰던 가방이네. 이 공책에는 자동차 그림만 가득해.
그 중에 일기장이 있었어요. 정혜권 어르신이 떨리는 손으로 펼쳤죠. 오늘 아빠가 술을 안 마셨다. 아빠랑 공원에 갔다. 아빠가 아이스크림도 사줬다. 행복했다. 또 다른 페이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아빠가 또 술을 마셨다. 엄마를 때렸다. 나는 미니카를 굴리며 참았다. 언젠가는 아빠가 변할 거라고 믿는다. 정혜권 어르신이 일기장을 덮으며 말했어요. 제희는 끝까지 날 믿었구나. 그런데 나는. 오미정 할머니가 남편을 위로했어요. 이제라도 제희 믿음에 보답하면 돼요. 남은 시간이라도 잘 살면. 그날 이후 정혜권 어르신은 더욱 변했어요. 다른 어르신들을 도와주기도 하고 요양보호사들에게 고맙다는 말도 자주 했죠. 하지만 건강은 계속 나빠졌어요. 심장이 약해져서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찼죠. 어느 날 밤 정혜권 어르신이 저를 불렀어요. 요양보호사님, 제가 죽으면 제희 옆에 묻어주세요. 그리고 어르신, 그런 말씀 마세요. 들어주세요. 제가 죽으면 이 편지를 제희 납골함에 넣어주세요. 어르신이 건넨 편지 봉투에는 사랑하는 아들 제희에게라고 쓰여 있었어요. 평생 하지 못한 말들을 썼어요. 사랑한다고, 미안하다고. 그로부터 일주일 후 정혜권 어르신은 조용히 눈을 감으셨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제희 이름을 부르며 떠나셨죠. 장례식장에서 오미정 할머니가 제게 말했어요. 그 사람, 나쁜 사람이었지만 마지막에는 진짜 후회했어요. 제희도 용서했을 거예요. 저는 약속대로 정혜권 어르신의 편지를 제희 납골함에 넣어드렸어요. 그리고 어르신도 제희 옆에 모셨죠. 이제 부자는 함께 있어요. 비록 생전에는 화해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영원히 함께할 수 있게 됐죠. 저는 이 일을 통해 많은 걸 배웠어요. 용서와 후회, 그리고 사랑은 때로 너무 늦게 찾아온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래도 늦었다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도 알게 됐죠. 정혜권 어르신의 부서진 미니카는 이제 제희와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의 뒤늦은 사과와 사랑도 함께요.